왜 진짜 위대한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아는가?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하림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조리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맨날 혼자야? 외롭지 않아? 하지만 하림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는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으니까요. 고인이 말한 혼자의 지혜. 어느 날 하림은 오래된 책 속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지독자성걸 혼자 있을 줄 아는 자가 비범해진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비범함으로 이어지는 걸까? 그 답은 바로 내면의 성숙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주하는 진짜 나. 하림은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웃고 떠들며 흐름에 따르기 쉽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땐 모든 것이 멈춰요.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실패를 정리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고요하지만 깊고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고독을 선택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노자, 공자, 붓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그들은 외부의 소음을 떠나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기에 시대를 넘어선 지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인정받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켰고 결국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훈련할 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결국 세상을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은 말했습니다. 진짜 비범함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왜 고독한 사람일수록 고귀하다고 말할까? 옛날 산속의 조용한 절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명 스님이라 불렀고 모두 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산을 올라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혼자 계세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단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힘.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명 스님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거울이야.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보게 되지. 사람들 틈에선 웃고 떠들 수 있지만 진짜 나와 마주하는 건 오직 고독 속에서 가능해. 고독은 자신을 마주보는 용기를 키우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깊다. 선명 스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이 깊으면 울림이 있단다. 고독한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말하지. 그래서 더 고귀해 보이는 거야.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난 존재.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명스님은 그런 삶을 선택했고 그 고독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아프게도 했지만 결국 나를 자유롭게 했어. 자유로운 영혼은 언제나 고귀한 법이지. 이야기의 끝에서 젊은이는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진짜 귀한 사람은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구나.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울수록 고귀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고독의 끝은 어디일까? 조용한 산골짜기에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우였고 젊었을 땐 큰 도시에서 교수로 작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없는 깊은 산속.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나무를 하고 혼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인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매우 외로웠지. 말소리 하나 없는 밤이면 가슴이 서늘했어. 그때 난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고독의 끝이 아닐까 하고. 고독의 끝에서 만난 것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그 감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의 끝엔 이상하게도 평온이 있더구나.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고요한 나 자신만 남더라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진짜 고독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소음이 멈춘 뒤에야 들리는 나의 진짜 목소리란다.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는 법. 인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 친구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가장 깊은 질문은 결국 스스로 답해야 하거든. 그는 덧붙였습니다. 고독의 끝은 절망이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과 완전히 마주하는 자리야. 그리고 그 자리에선 오히려 삶이 또렷하게 보여.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 여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인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고독이 나를 키워주는 친구가 되었단다. 난 지금 가장 나다운 시간을 살고 있어. 그의 말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깊고 단단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고독의 끝은 어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채워지는 빛과 같은 것.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고 그제야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외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6가지 방법. 작은 바닷가 마을에 서윤이라는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고 말없이 흐르는 시간들이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윤 씨는 혼자서도 참 단단해. 외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그녀는 그 외로움을 이겨낸 걸까? 서윤은 자신이 실천한 6가지 방법을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기. 가장 먼저 한 건 외롭다는 감정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도망치지 않고 나는 지금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2.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 사람들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글을 쓰고 바다를 산책하면서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웠죠. 3. 배움과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외로울수록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책 속에서 위로도 얻고 새로운 시야도 열렸어요. 4. 자연과 연결되기. 자연은 가장 좋은 친구예요. 바람, 파도 소리, 해 지는 모습. 그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5. 혼자 있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쓰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쓰기.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줬죠. 6. 진짜 관계를 위한 준비로 삼기. 혼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이젠 가벼운 인연보다 깊은 연결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됐어요. 서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저는 외로움을 통해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야기의 끝에서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는 오직 그것을 직면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선물이니까요. 인간의 진짜 힘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윤. 한때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누구보다 바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 작은 오두막에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저런 좋은 자리를 놔두고 혼자 사는 걸까? 쓸쓸하지 않을까?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고 있어요. 진짜 힘은 이 고요한 고독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도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고독은 성장을 만든다. 도윤은 매일같이 산을 걷고 조용히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땐 나약한 부분을 감추기 바빴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강함이 자라기 시작했죠. 고독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 보유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옷, 직함, 관계, 명예 모두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고독은 결국 힘이다. 사람들은 강함을 외적인 힘으로 생각하지만 보유는 말합니다. 진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고독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야기의 끝에서 인간의 진짜 힘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과한 내면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을 견딘 자만이 진짜 강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은 고독할수록 탁월해진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태섭이라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늘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태섭 씨는 너무 혼자만 있으려 해. 사람들과 좀 어울려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삶을 갈고 닦고 있었는지를. 고독은 깊이로 이끄는 문. 태섭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선택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죠. 사람들과의 소음 속에선 결코 들을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 그것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들립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 고독을 견뎠다. 역사를 돌아보면 탁월한 사람들은 모두 어느 시기엔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노자, 붓다, 다빈치, 반 고흐.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시야와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태섭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의적이에요. 군중 속에선 평범했지만 고독 속에선 나다워질 수 있었죠. 고독 속에서 빛나는 자아. 혼자 걷는 길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묻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게 됩니다. 태섭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 고독 덕분에 훨씬 단단해졌어요. 이야기의 끝에서 고독은 피할 감정이 아니라 받아들일 경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탁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은 고독할수록 빛난다. 고독한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고 풍요롭다.
깊은 산속, 한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원. 젊었을 적 그는 도시에서 교수이자 시인이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종종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원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고요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외롭게 사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지 않나요? 명원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단다. 고독은 내 마음의 깊이를 넓혀주는 시간이었다는 걸. 고독은 마음의 거울이다. 명원은 말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을 땐 나 자신을 잊기 쉬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지.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나. 그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글을 쓰고 산을 걷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곤 했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그대로 두었고 기쁨이 스치면 감사했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지.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풍요. 명원은 매일같이 다른 새소리를 들었고 계절의 냄새를 맡았으며 작은 꽃에도 마음을 멈췄습니다. 도시의 바쁨 속에선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한 시간 속에선 참 많이도 보이더구나. 마음이 조용해지니 세상이 더 풍요롭게 느껴졌어. 그의 글에는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마음이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마음을 채우는 시간.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명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더니 그 속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었단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해. 그 시간이 마음을 채워주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깊게 만들어주지. 이야기의 끝에서 청년은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고독할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깊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은 고독할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진짜 자신을 만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길. 그것은 고요한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고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아름다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에 지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를 떠나보낸 후 혼자서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을까? 말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허전할까? 하지만 지연은 누구보다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삶이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엔 별표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건 군중 속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녀는 고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5가지 아름다움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1.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웃고, 맞추고, 배려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내면이 깊어져요. 2. 창조성이 피어나는 공간.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엔 평소엔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피어납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죠. 고독은 가장 위대한 창작의 배경이 돼요. 3.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됨.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새의 지저김. 혼자 있을 때 그런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자연이 친구가 되고 그 안에서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4.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관계가 진짜 소중한지 알게 돼요. 겉으로만 친한 사람보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립고 귀해지죠. 5. 내면의 평온과 자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생겨요. 옷차림, 말투, 표정. 더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기자는 조용히 메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부럽게 느껴지네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에요. 그 안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 담겨 있죠. 이야기의 끝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내면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피어난다. 고독의 이로움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서울의 바쁜 삶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 온 민석은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풍경, 말 없는 공간, 들리지 않는 휴대폰 알림.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불안했고 심지어 외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독한 시간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삶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1. 고독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민석은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확인, 회의 준비, 사람들 사이의 경쟁. 늘 긴장과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호흡과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안에 고여있던 감정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소음 속에서는 느낄 수 없던 진짜 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2.
창의력은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 민석은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붓을 쥘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의 나무, 구름, 들꽃은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색으로 피어났고 그림 속에서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냈습니다. 고독은 내 창의력의 문을 열어줬어요. 혼자일 때 오히려 상상력이 더 풍부해졌어요. 3.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3가지 방법. 민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30분은 무조건 산책하기.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둘째, 일기 쓰기.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셋째, 하루 1가지 배우기.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며 지식과 취미를 쌓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석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잘 쓰면 그 어떤 관계보다 더 큰 만족과 성장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고독은 때론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회복, 창조, 성장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껴안아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나의 삶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산 정상은 언제나 외롭다 비범함을 향한 여정. 사람들은 늘 성공을 꿈꿉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인정. 하지만 그 성공의 정상은 때로 조용하고 외롭고 차갑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완이라는 남자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꿈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고 남들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하다. 처음엔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너라면 꼭 될 거야. 우리 같이 이뤄보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지완은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걷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혼자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버텨야 하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걸까? 그는 가끔 외로움에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단단해진 중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반성하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니까 외로운 거야. 하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는 고독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집중, 통찰, 끈기라는 힘을 키워갔습니다. 정상에서의 시야는 다르다. 몇 년 후, 지완은 마침내 자신이 바라던 자리, 자신만의 회사, 연구,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선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구나. 함께하던 사람은 적고 축하보다는 침묵이 더 많구나.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정상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나는 더 멀리,
더 깊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야기의 끝에서 지화는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자신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은 늘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르는 사람은 그 고독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비범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성공은 고요한 정상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성숙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